(660) 자, 3차 방정식입니다. 뭐가 등장해요? 3차 방정식 등장해요. 그럼 이번 시험에서는 분명히 뭐라고요? 무조건 100% 인수분 해주세요입니다. 맞죠? 인수분 하러 갑시다. 그때 미지수 K가 들어가 있어요. K 자체가 뭐예요? 힌트가 됩니다. 맞나요? K를 없애기 위한 다연아, K를 없애기 위한 X 누구야? 그렇지, X에 마이너스를 넣어봤죠? 네, 넣었어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5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3 이런 거 부. 전개할 때 또 암산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싹싹 사라지고 나니까 오케이 0 되는 거 확인했어요.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0 되는 게 되네요.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 쓰러 가면 됩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1로 슝슝. 그러면 어떻게 됐어? x 플러스 1. 어? 아, 맞지.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만들어졌고 이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가? 대근이 모두 음수래. 자, 그때 여기에서 일단 무슨 근이 아까 나왔어? 마이너스 1이라는 음근이 이미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돼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됩니다. 그때 이 문제가 난이도가 꽤 올라가려면 서로 다른 세실근 해버리면 어려워요. 왜?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 다른 두 근인 게 끝이 아니거든. 마이너스 1이 아닌 음근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고민하러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 지금 그냥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어. 그럼 무슨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어떤 유형? 실근이 부호 유형입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뭐뭐뭐 확인하자. 합, 곱, 판. 합 보자. 마이너스 2분의 3. 어머? 이미 음수가 나와 있어요. 곱 보자. 2분의 K. 음수 두 개 곱하면 뭐야, 다현아? 그러면은 K는 양수면 되겠네. 그 다음 세 번째, 판별식 가자. 판별식 뭐예요? 9-8K. 자, 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다현아? 그렇지. 0은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틀렸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헷갈리면은 천천히 해. 그리고 괜히 K를 왼쪽으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보면은 웬만하면 K를 왼쪽으로 안 써. 알았죠? 나도 실수 많이 해, 그거. 그래서 이항을 시키세요. 알았죠?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것보다 더하기 빼기로 웬만하면 해. 그러면 실수가 조금 그나마 줄어들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작다 크다를 읽어주려고 하지 말고 모양으로 봐. K 쪽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 벌어진 게 아니라. 알았죠? 그러면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답 3번 아니야? 맞네. 됐나요? 예. 답 뭐로 나왔어, 다현씨? 등호가 문제였나? 네. 좋아요. 실칠 가자. 서로 다른 두근인지 아닌지 잘 보여야, 잘 봐야 돼요. 실칠. 어머, 이거 무슨 문제네? 4차 방정식인데 무슨 꼴을 띄고 있네? 어? 뭐로?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식이야, 그 식의 이름이? 우리가 보기차식이라 부르던 녀석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일단 x제곱을 대문자 x로 또는 t로 치환을 해보는 문제가 되겠죠. 치환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변형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a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변형형으로 잘 푼다 안 푼다? 거의 잘 안 풉니다. 알았죠? 어쨌든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보자. 그럼 나오나? t제곱에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에 t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3 는요. 자,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세요. 자, 이 문제 별표 치세요. 그럼 이 문제 앞에 있는 다른 문제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느낌이 다를 거야. 앞에 있는 보기차식이랑. 맞죠? 지금 이 문제는요. 내가 좀 이따가 안 그래도 왜 안 넘어가? 요런 거. 678번. 자, 678 별표, 678 별표인데 678 질문이지. 질문 사람 손 들어봐봐. 678. 그죠? 있죠? 두 개밖에 없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지금처럼 보기차식의 형태를 떴는데
시원하니까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미지수 A가 들어가 있는 식이다. 변형형으로도 못 풉니다. 풀기 힘들어요. 알았죠? 그런 유형에 대한 설명 하나 하고 갈게요. X4승 자, 이 문제 일단 풀이 어떻게 들어간다? X제곱을 T로 채우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T제곱에 플러스 PT에 플러스 Q는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너희들이 8407 여기서 너희들이 이 T가 무슨 근을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세 가지로 나뉠 겁니다. 잘 봐. 양근 하나. 이거는 T는 양수여야 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양수근이 하나 나온다고 쳐봐. 오케이? T가 양수란 얘기는 뭐가 양수란 얘기야?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구만. X제곱이 양수란 얘기야. 맞죠? 무슨 근이 나와? X는. 무슨 근? 정확하게. 몇 개? 그렇지. 두 개가 나와야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T가 0이면 무슨 근이 나와? X제곱이 0인 거니까 X는 뭐뭐 나와? 0, 0. 무슨 근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T가 음수면 무슨 근이 나와? 그렇지. X제곱이 뭐가 돼야 되니까? 음수가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조금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순어수,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순어수가 나옵니다. 일단 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라고만 해놓을게.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양, 영, 아니면 뭐 나와? 허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X제곱한테 너 허근 가져와라니, 허수 가져와라는 얘기거든. 제곱했는데 허수가 된다. X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저 문제를 풀고 있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있잖아. X 상태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나오고, 그리고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또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야 4개지. 그래서 T는 무슨 근이 나온다? T는 양수. 또 다른 T도 양수. 그래서 나는 일단 이름을 이렇게 붙여줄게. 그럼 무슨 문제가 됐어? 지원을 하고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라는 방금 풀이했던 실근의 부호 유형으로 갑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여기서 나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같으면 돼, 안 돼? 그럼 여기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뭐 보시면 돼? 합, 곱, 판. 합은 뭐예요? 양수. 곱은요? 양수. 판별식은요? 전개 바로 할게요. 아니야, 천천히 하자. 됐죠? 양수예요, 염수예요? 양수. 0 돼요, 안 돼요? 그렇지. 0 안 된다. 원래 합곱 판별식 보는 실근의 보는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때는 왜?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답이 범위가 여기 세 번째 거에서는 1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그럼 둘이 겹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2번. 어때요? 정말 쉽죠? 됐나요? 2번 맞지? 됐어요? 당연히 됐어요? 이거 틀렸다는 사람 다 손들어 봐봐. 현수 알겠어? 서류도 알겠어? 그래요. 요거
진짜 중요한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놔요. 교과서에 없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알았죠? 그럼 얘들아 넘어가도 돼? 78번 봐봐. X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나는 T에 대한 질문을 할 거야. 자, T로 치환했다 치고 서로는 두 실근이 나고 싶어. T는 무슨 근을 가지면 돼? T는 무슨 근을 가지면 돼? 양근. 서로는 두 허근을 가져야 돼. 무슨 근 나와야 돼? 음근 아니면 허근. 맞죠? 근데 상식적으로 허근은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왜 안 돼? 그러게요. 왜 안 돼? 왜 안 돼? 한 근이 허근인데 어떻게 다른 근이 실근이냐?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허근이면 얘도 혈례근이요. 됐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알았지? 끝.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야? 어머! 두 근의 부호가 모두 다르세요네? 곱만 보고 맞지? 곱만 보고 음수다. K는 2보다 크다. 답은 3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어때요? 쉽죠?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잘 봐두세요. 알았죠? 다음 84로 가도 되겠니? 5번이 됐어? 개념원리나 쌤 같은 거에는 방금 그 문제 없었을걸요? 처음 보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좀 쉬운 계절 했던 사람들은. 자, 얘들아, 올 것이 왔다. 우리 또 보는 것 같다. 항등식에서 했던 내용, 나머지 정리에서 했던 내용. 이게 뭐야? 아, 또 새로운 애들 꽤 있으니까 또 설명해야 되나? 현수 나랑 처음 했던 게 나머지 정리 아니지? 그치. 승호도 아니지. 둘이 같은 시기 왔나? 너 서율이랑 같이 왔는데? 어쨌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나랑 같이 했니? 얘 했어? 너 어떻게 알아? 아, 그래? 서율이 있었지? 그럼 너도 있었겠다. 우은이는 나랑 안 했고. 자, 어쨌든 저 녀석 뭐야? 인수 정리에서 나오는 녀석이죠? 어떻게 풀라 그랬어, 도영아? 새롭나? 미쳐버리겠네. 자, 벌써 한 3번째쯤 설명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저런 형태의 가장 기초 유형은 일단은 귀찮으니까 위에 한 방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fx라고 하자. 1번 갈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f1은 f2는 f3은 0.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 팔 아프다.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석을 안 해도 되지만 머릿속으로 세식 전부 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세식 전부 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눈형, 눈형, 눈형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 식의 생김새에 의하여 왼쪽에 있는 녀석의 식은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면 0입니다. 뭘 인수로 갖는다?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누가? 좌변에 있는 걸 보니까 f 안에 변수만 들어가 있다. 맞니? 됐죠? 두 번째. 또 어떤 유형이 있다 그랬어? 는 1. 맞지? F1은 F2는 F3은 1. 이런 유형. 어떻게 해주면 돼? 이것도 역시 보통 익숙해지고 나면 지금쯤에는 사실 안 만들어요. 근데 나는 항상 만들고 설명한다. 2학년 때부터는 나도 이걸 안 넘기고 바로 갈 거예요. F1-1은요. F-1은요. F3-1은요. 좌변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좌변 바로 쓰자 이제는.
식의 생김새가 어때? F 속에는 변화하는 놈, 변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빼기 뒤에는 뭐 있어요? 1, 1, 1. 항상 1을 빼는 상수. 맞죠? 그게 뭐다? 1 넣었더니 0 되고 2 넣었더니 0 되고 3 넣었더니 0 되니까 인수 정리에 의하여 요렇게럼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보통 하나의 값을 더 줄 거예요. 관련 없는, 얘들이랑 관련 없는 놈 하나 더. 알았죠? 다음, 세 번째. 자리가 없는데? 세 번째. 이번에는 뭐다? 제죠. 아이씨. F1은 F2는 F3. 근데 그게 뭔지를 안 줘. 대신에 F4를 줍니다. 6. 그럼 이건 뭘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또 하나. 어머! 이거 어떻게 풀라고 해, 이거? 그거요? 보이냐, 근데? 그러게요. 너 저거 질문이야? 어떻게 풀었다? 그래요. 어떻게 풀어요? 는, K. 어이씨. 그래서 넘어가면 이렇게 세 개로 쪼갭니다. F1-K는 0, F2-K는 0.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잡지. 그럼 K가 뭔데요? 얘를 이용해서 구해요. 최소에서 1이 아니면요. F5 하나 더 줄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거 6 넣으면 안 되겠다. 5 하자, 5. 됐냐? 그리고 네 번째 형태다. 와, 이거 또 하는 것 같다. 힘드네. 자, F1은 1, F2는 2, 4할까? F3은 3, 구할까? 자, 그러면 세식의 생김새를 보고 하니 이번에도 어때? 목이 아파서 말은 좀 줄일게요. 좌변의 식의 생김새를 보니까 어때? F 속에는 변수.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다르다, 그치? 왜? 빼기 뒤에 것도 따라 바뀌어. 그러면 너희들은 속의 것과 뒤의 것, 속의 놈과 빼기 뒤의 것, 속의 놈과 빼기 뒤의 놈의 관련성이 세 개가 똑같도록 해봐. 뭐야? 됐죠? 이렇게. 그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전에 뭐 하나 말한 거야. 그다음 다섯 번째. 뭐 있다 그랬어? 응? 그것도 있어요. 적절하게, 그렇지. 어쨌든, 이게 보통 뭐, 딱 유형을 쪼개기는 애매한데, 나는 단계적으로 좀 본다 치면 한 6단계나 7단계까지 본 것 같아. 실제 학교 시험에서. 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가 기본꼴이에요. 그거 설명 안 한 것 같더라. 관련성이 없어서 아무거나 세 개 잡는 거 했니, 안 했니? 안 했지. 그렇지. 말 나온 김에 지금 할까? 해볼래?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 혹시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하시고, 내가 그때 잘못 말한 게, 5단계 이거였어. 라고 했는데, 그거 5단계 아니다. 너네, 이 부분, 나머지 정리 부분. 우리는 지금 이번 시험은 2차 방정식이었지. 나머지 정리할 때 너네 이거 기억나? 이거는 5번 아니야? 그냥 써주는 거야, 잠깐. 막 이런 문제 있지 않았어? 이런 문제 있었지? 최근 테스트에. 이게 이제 5단계는 아니야. 내가 또 5단계로 잘못 말한 것 같은데 5단계 아니야. 알았죠? 요거는 그냥 4번과 비슷합니다. 알았죠? 대신에 분수식의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양변에 2배, 양변에 3배, 양변에 4배 해서 가야 되는 거. 알았죠? 그러면 5번 유형이 뭔지 또는 6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버전으로 치면은 최종 버전인 녀석이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봐요. 왜 난 너네 반 한 거 같지? 일단 써줄게. 해봐. 몇 번인지 모르겠다. 그냥 예시 문제로 갈게. 다들 연습장권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원래 질문은 좀 다르게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fx라 할 때 fx를 x-5로 나눈 나머지는 하면서 나머지 정리를 물어보기도 해. 보통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근데 나는 지금 그냥 fx 구하기 문제를 줄게요. 풀어봐요. 이거 안 풀어봤어? 3차식입니다. 미안해요. 3차식 쓴다는 게 설명하다가 다 항식이라 해버렸네. 3차식에 풉니다. 3차식. 가볼까? 그러니까 대입해서 찾는 거지. 원래 풀이랑 완전 다른 풀이가 나와요. 어쨌든 가자. 자, 지금 얘가 너네가 솔루션 1은 안 써도 돼. 원래 이거 잘 설명 안 하는 풀인데 꼭 발견하는 반이 있으면 내가 설명하거든. 여기서 세 녀석의 규칙성을 찾아버릴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지금 내가 든 예시가 이거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문제였는데 한 1년 잘 써먹었는데 그 다음 해 애들이 찾아버렸어.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바꾸고 있어요. fx 뒤에 있는 놈이 뭐다? -1이다. 그리고 이런 거 아까 누구처럼 전개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를 그대로 두지 말고 누구처럼. 그리고 최소층에서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풀이도 있기는 합니다. 알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든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또는 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못 찾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노리고 이제 풀이를 시작할게요. 두 가지 풀이가 나옵니다. 임의로 나는 사실 2개짜리 솔루션 2를 좋아한다. 개인적인 선호도로는 3개를 먼저 잡아요. 에이씨. 그래서 fx를 어떻게 쓰냐면 최고층 계수 몰라요. 그냥 1, 2, 3 때려 써요. 근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얘를 너희들이 어떻게 바라본다?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생각해봐. 그럼 나머지 분의 몇 차? 2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최고차의 계수를 만들러 갈 거야. 얘네들에 들어가 있는 그 1, 2, 3 나오면 각각 2, 5, 8 나온다는 만족한 놈은 뒤에서 만족해줘야 돼. 얘는 0 나오니까. 근데 그 녀석을 또 한 번 3개 중에 임의로 2개를 가지고 와요. 누구 가지고 올까? 3 가지고 올까? 그러면 한 번 더 1, 2를 또 써요. 여기 있는 놈은 원래 뭐였어? 2차식이었을 겁니다.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고 3 넣으면 8 나오는 2차식이었을 거야. 근데 그 식을 한 번 더 x-1과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바라봐. 여기는 뭐가 들어가? 1차식이 들어오겠지. 그 1차식은 뭘 만족해줘야 된다? 남겨놓은 요 2개를 만족하면 돼. 그게 뭔데? 1,2와 2,5를 지나는 1차식 직선이 들어오면 돼요.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이 3만큼 증가하는 기울기가 3짜리 직선. 그리고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1을 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3 넣어서 8 찾고 4 넣어서 20 찾으면 돼요. a 찾으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야. 사실 잘 안 보이지. 그래서 솔루션 2가 좀 더 깔끔할 겁니다. 솔루션 2를 봐요. 솔루션 2는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 규칙을 못 찾겠는 f값 4개가 주어져 있으면은 아무거나 2개를 잡고 출발하세요. 그럼 잘 봐. 이제는 좀 잘 보일 거다. 결국 얘가 얘야. 알았지? 얘는 한 단계 더 간 건데 얘가 모범 답안이 될 겁니다. 그때 저 2개를 잡아서 1 넣고 2 넣지. 1 넣고 2 넣는 1차식, 1차식. 즉 2차식을 나눈 목과 나머지로 생각해봐. 몫은 뭐가 되겠어? 3차식. 그러면 얘는 1차식. 맞니?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1차식. 그 몫의 자리에 ax 플러스 b를 쓰고요. 여기는 나머지가 뭘 만족하면 돼?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되는 식이 아니라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도록 하는 직선을 만들면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왜? 2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니까
차수가 낮아야 돼서 1차 혹은 그 이하가 되는 거죠. 무엇을? 잠깐만. 어쨌든 그래서 뭐 하면 됩니다. 3x-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 지금까지는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는 식 만들어졌으니까 3 넣으면 8 되고 4 넣으면 20 나오는 거를 여기서 찾으면 돼요. 됐어요? 그렇게 짚고 끝. 그렇게 푸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게 8이 아니라 7이 되는 순간 너네 광식 못 찾아.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알았죠? 근데 자, 저기 도하나. 가끔씩 너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라는 풀이가 방금 네가 말한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치면 네가 지금 쓴 거는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면 대입해서 연립을 할 거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은 그냥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1, 2, 3 넣고 대입 연립하지 왜 이딴 식으로 풀겠니?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최고차익수 없는 3차식 fx라고 했고 4개의 값을 줬으면 사실은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에다가 연립을 하지 왜? 대입해서 연립하는 풀이를 쓰고 싶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차라리 나았지. 괜히 머리를 쓸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니? 뭔지 알겠어? 이걸 쓸 이유가 없잖아. 됐지?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녀석은 얘 두 개를 잡아서 이걸 가지고 인수정리 형태로 쓸 거야 라고 정해두는 거야. 쓰고 나면은 여기 있는 건 무조건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되니까 너희들은 이 식의 생김새를 2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바라보면서 몫은 1차인 걸 찾고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1차인 걸 생각하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있는 요 놈이 만족해줘야 되는 게 1 넣었을 때 2 나오고 2 넣었을 때 5 나오는 놈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1차식은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는 즉 1,2와 2,5를 지나는 1차 다른 말로 1차 함수 혹은 직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보자마자 바로 3x-1을 찾고. 알았어요? 요게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발견 못하는 4개를 주는 거.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또는 보기 힘든 4개의 값을 주고 나서 fx 구하기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알았지? 이 문제가 실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기 평촌에 있는 어떤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에서 하나 나왔었어. 거의 다 틀렸지만. 어쨌든 됐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84번 가보자.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는 K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fx를 뭐로 잡아주셈? 원래는 여기에 마이너스 k는 0이 있다. 맞죠? 그럼 넘겨서 플러스 k로 갈게요. 그리고 2 넣으면 0 되는데 x에 2 넣어주세요. 2 넣었어. k는 4 남았어. 집어넣으면 fx 완성. 됐니? 오케이? 끝. 자, 얘는 무슨 문제일까? 4차 방정식이다. 허브 나왔다. 얘들아, 3차라면 뭔가 오메가라도 생각할 수 있지. 4차면 당장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4차식은 일단 먼저 차수를 조금만 떨어뜨려 봅시다. 인수분해. x에 뭐 넣어주면 0 나오니? 1 넣어주면 0 나오니? 네. 0 나오네요. 이창 없다, 그치? 1로 조립제법. 무슨 냄새야, 이거? 그러면 뭐야? 한 번 더 3차식인데 뭐 오메가도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형태가 또 나왔다, 그치?
그럼 또 뭐예요? 여기 있는 거 또 인수분 해야겠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0 된 거 보이지? 그래서 좀 눈치 빠른 사람들 여기서 바로 이어왔을 겁니다. 마이너스로 한 번 더. 그러면 뭐 남았어? 이걸 만족하는 헉은 어디서 등장한다? 그러면 이거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를 문자만 다르게 써왔던 것 뿐이야. 그래서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 또는 알파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알파 3승 마이너스 1은 0. 즉 알파 3승은 뭐예요? 1 나오고요. 1번, 2번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오메가처럼 공식 만들고 시작하면 되지. 그때 1, 2, 3, 4, 5번을 다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3, 4, 5번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만들고 1, 2번까지는 보통 만들어 놓고 또는 3번까지는 만들어 놓고 그러면 보니까 어때? 깔끔? 차수가 이제부터 계속 높아. 그럼 차수 떨어뜨리기 먼저 해야겠다. 그치? 3승은 1로. 그러면 주어져 있던 놈 중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두 번째 얘는 뭐예요? 그렇지. 아씨 자꾸 오메가 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뭐 나와요?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까? 얘는 뭐예요? 얘랑 똑같죠.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똑같은 값이 반복된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1 더하기 알파에 3개씩 끊어가면 세트가 딱 맞아 떨어지나요? 네. 그럼 얘네 곱하면 뭐 나와? 얘네들 3개 곱하면 2 나옵니다. 그 다음도 2, 그 다음도 2, 그 다음도 2, 계속 2. 계속 2가 나옵니다. 2가 몇 개 나왔어요? 그렇지. 3개씩 묶어주면 7묶음. 됐죠? 그래서 2의 7승 얼마예요? 128 나오겠네. 대현이 끝. 4번 여기까지. 됐지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연립할 건데 우리 숙제가 그래서 몇 번까지였어? 724번. 744? 아닌데? 뭔 소리야? 22번 그래. 22번까지겠네. 뭐야 너는? 자, 연립 방정식으로 갑시다. 연립 1차는 안 합니다. 연립 2차로 바로 갈 겁니다. 자, 가자. 연립 2차 방정식 문제는 딱 3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알았죠? 첫 번째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주어져요. 어떻게 연립하시면 돼요, 현수씨? 1차와 2차다. 그렇지. 1차식을 y는 혹은 x는의 꼴로 고쳐서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될 겁니다. 끝났어요. 지금 이 녀석을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 문제들이 마지막 마무리가 지어질 거야. 나머지 유형들도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결국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도 있거든. 이 녀석은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으로만 치면은 무조건 뭐가 된다? 뭐 할 수 있다? 그건 2차가 아니에요. 1차에서 하는 얘기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둘이 지금.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한 녀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즘 교육과정은 이것만 남았어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이 있지. 어쨌든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1차, 1차. 맞죠? 무조건 꼴로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와서 뭐처럼 풀면 되겠네. 어허. 기본 유형처럼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여기서 보통 2쌍. 그래서 여기서는 총 최대 4쌍까지 나올 수 있겠다. 그치? 알았죠? 그 다음. 그럼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없나요? 요즘은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2가지 알려는 줄게.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혹시 모르는 걸로 그냥 써주는 거지. 너네들이 부교재를 다루는 학교들 있지. 그런 학교들은 이런 문제 한번 풀이를 잘 들어봐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져 있다 또는 만난다. 그러면 너희들이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학교들은. 부교재가 있고 거기서 이 문제를 만나면 부교재, 뭐 프린트, 뭐든 좋아요. 어쨌든. 교과서 외에 학교에서 나가는 것들. 여기까지 없는 두 녀석은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들이에요. 알았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제공해놓고 연립하세요라는 문제들. 자, 그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아까 둘이 얘기한 거랑 비슷해. 뭐? 두 식을 잘 보면은 얘도 2차 방정식이니까 x든 y든 2차 항들이 있을 거야. 여기도 2차 항들이 있을 거야. 1차 항도 있겠지만 상수항도 있고 2차 항들이 개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2차 항을 한 방에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두 배에서 빼든 한 방에 모든 2차 항을 소거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진 놈. 그럼 뭐가 만들어지거든? 2차 항이 사라졌으니까 1차가 되는 거야. 어? 그럼 1차 방정식 만들어졌네? 그러면 원래 있던 2차 방정식 중 하나를 다시 사용해요. 그래서 대입형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둘이 2차항 더하기 빼기 연립이지 일종의 2차항을 연립해서 사라지게 만든 1차 방정식과 원래 있던 둘 중 아무거나 좀 심플한 놈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연립하시면 답이 나와요. 알았죠? 너무 시끄러운데? 바로 앞에 지나가나 봐. 저기 이렇게 크다고? 자, 어쨌든 두 번째.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x제곱이 계속 1, 얘도 x제곱이 1. 근데 얘는 y제곱이 1, 얘는 y제곱이 2. 이 차항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접는 거야. 연습은 안 될 때. 두 개를 잘 보면 모두 다 상수항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 상수항을 똑같이 맞춰. 뭐 위에 건 2배, 밑에 건 3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뻔히 예측이 되는데 얘는 사실 예측은 안 돼. 상수항을 소거해 봐야 알아.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걔가 무조건 상수항이 사라지면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옛날 문제들이니까 되는 놈들밖에 없을 거야. 무조건. 알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이상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한번 원래 있었던 1차, 2차 방정식 중 아무나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디 갔어? 얘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두 녀석이에요. 참고만 해두세요. 혹시 이제 부교재 있는 사람들 써놓기는 해봐 오늘. 근데 알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교육과정에 있는 놈으로 치면 세 번째 거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보통 대칭식이라 불러요. 좀 이따 필기시간 줄게. 지금 내가 좀 가릴게. 대칭식이라 불러요. 근데 대칭식은 문제의 생김새는 사실 문제마다 좀 달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걸로는 문제랑 연결시키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식들이 주어진 식들이 합과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한 거. 기억나지? 그 녀석은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U와 V로 보통 치환을 하라고 합니다. 뭐 AB로 치환을 하기도 해요. 문제집에 따라. 맞풀은 AB인가? 어쨌든 로 치환을 해서 푸는데 그 이후도 좀 알아뒀으면 해요. 치환을 해서 연립을 한 후 UV를 찾아요. UV를 찾았다는 얘기는 합과 곱을 찾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로 넘어간다? 2차 방정식의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알았죠? 자, 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다뤄줄 녀석 저거 아닙니다. 저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너무 쉬워요. 얘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얘는 교육과정이 없다 보니 마플에 아마 없을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있으면 할 거야. 좀 이따 보고. 얘로 바로 가도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오늘 내가 심화 유형들 위주로 한댔지. 이건 심화는 아닌데 혹시나 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자. 어디 갔지? 오케이. 얘를 먼저 풀어볼까? 이건 내가 풀게. 얘들아, 골 들어봐. 이거는 쓰지 말아봐.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집에서. 한 번 더 하세요. 자, 지금은 어디까지는 왔어? UV 찾은 것까지는 온 거야. 알았죠? 그러면 UV 찾은 이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XY가 더해서 7, 곱해서 11, 12. 승호야, 합과 곱하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X와 Y를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가면 돼. 합이 7이니까 마이너스 7t. 곱이 10이니까 플러스 12.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 맞지? t가 뭐가 나와요? 3과 4. 그럼 이 3, 4 중에 하나는 x고 하나는 y란 얘기야. 누가 x야? 누가 y야? 모르죠. 그래서 두 가지 쌍의 해가 나와요. x가 3이라면 다른은 y가 3 거고 x가 4면 y는 3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뭐 가끔씩 크다 작다를 줘서 뭐 정리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베타가 큰 거니까 얘가 맞겠지. 그러면 답은 뭐예요? 9-16이니까 마이너스 7, 답은 4번. 이렇게 나오고 끝이야. 물론 꼭 이렇게 푸셔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요? 위에 게 몇 차식이거든. 밑에 건 몇 차식이거든. 2차요. 이번에는 x도 문자, y도 문자. 둘 다 문자이기 때문에 곱해버리게 되면은 2차라고 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도 모든 2차항이라고 했는데 x제곱이나 y제곱에 있는 게 아니라 xy도 2차항으로 바라봐줘야 된다. 알았지? 어쨌든 그래서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고친 다음에 쏙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글풀이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보다 얘를 좀 더 선호하실 거예요. 아마 학교쌤들이. 자, 너희들이 풀어보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734번이요. 부등식은 근데 다 나갈 수도 있긴 해. 또는 고차까지는 연립방정식까지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연립방정식 하고 있는 거고. 자, 가자. 734. 어떻게 푸시면 된다? 문제의 식의 생김새를 보니까 모든 xy에 대한 식들이 xy에 대한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식을 x 플러스 y는 u로 두고 x 곱하기 y는 v로 두는 거예요. 알았죠? 혹시 v 못 쓰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도 된다? 기왕이면 이렇게? 어쨌든 로 치환하자. 두자. 그럼 저 주어져 있던 식이 뭐가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연립할래요? 위에 거 세배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죠? 맞죠? 그래서 위에 거 세배해주면 목표 좀 줄일게. 미쳤다, 오늘. 둘이 연립을 해주면 뭐 어떻게 하자? 둘이 빼면 됩니다. 맞죠? 위에서 아래 거 뺄게요. 그래서 땡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합이 4고 곱이 2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x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뭐 서술형에 넣으면 이렇게 좀 써주면 더 좋겠지. 뭐야? 그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수분해가 되게 주는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때? 그거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냥 xy라고 할 때라고 생각해보면 뭐 구하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문제가 돼버렸지. 인수분해 안 되는 걸 발견을 근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쳤다 오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드는 무슨 문제?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 알았지? 또는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써주면 어쨌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너희들은 먼저 뭘 찾아봐야겠다? 제곱 더하기 제곱을 찾아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순서대로 가든다 치면 왜 자꾸 알파 쓰냐? 구하고 얘네 세 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4승 더하기 4승을 구하시면 됩니다. 4승 더하기 4승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제곱할 때 나오죠? 이렇게 푸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됐어. 가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요게 없네요. 방금 잠깐 보고 왔더니 얘가 없어서 패스하고 심화 유형을 바로 갑시다. 알았죠? 활용도 풀고 싶고 이것저것 풀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지금 그거보다 심각한 거 필요한 거는 아마 저기 뒤에 있는 요 유형 23번입니다. 여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플 시너지는 유형 23번 안에 유형 2개 혹은 3개를 다 때려 박아놨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고 쪼개야 되는데 얘네들은 한 군데 다 넣어놨거든. 2개 또는 3개로 내가 나눠서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형 2번 봐봐. 바로 앞에 위 뭐야? 22번.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뭐예요? 위에 거 인수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되죠? 얘 위에 거 인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얘 인수면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위에 거 되죠? 얘 인수면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밑에 거 되죠? 그래서 얘 인수면 돼요? 안 돼요? 위에 거 되죠? 얘도 인수면 되죠? 그래서 인수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알았음? 안 되는 거는 혹시 풀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있을 거야. RPM 말고 그냥 개념 원리. 거기는 있어요. 특강 하면서 있을 거예요. 특강. 알았죠? 자,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시험 대비로 넘어갈 때는 나는 한두 개 더 보여는 줄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그럼 이제 심화 유형 3가지로 갑시다. 그 녀석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유형 이름이 뭐예요?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 우리 지난번에 마플이잖아, 우리 교재가. 숙제 풀에다가 한번 툭 던져지듯이 나오긴 나왔어. 오늘 테스트 20번도 그게 만약에 인수분해 되는 형태라면 부정방정식의 종류입니다. 알았죠? 간다. 제일 첫 번째 유형 부정방정식. 승호야, 부정방정식의 부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시끄러워. 부정의 의미가 뭐예요, 부정? 그거는 투부정사의 부정이고요. 우리는 지금 수학 시간입니다. 비슷하긴 해요. 우리의 부정은 뭘까? 그렇지. 부정은 정할 수 없음입니다.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가 누구야? 나 해는 누구입니다. 라고 정할 수가 없는 상태. 즉, 부정은 뭐다?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를 의미해. 알았죠? 승우씨 알겠죠? 그렇다고 모든 실수란 건 아니야. 알았죠? 모든 실수 XY는 아니고. 자, 우리는 지금 연립방정식을 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이유가 뭐예요? 문자는 2개가 주어지는데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는 상태. 물론 한 번 더 심화 유형으로 이것도 나온다.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가 나오는 것도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얘는 보통은 어떤 문제로 가냐면 보통은 미지수의 개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라면 한 문자를 바꾸세요 라는 문제로 많이 갑니다. 근데 부정방정식이 이어질 때도 가끔이지만 있어요. 한 10% 정도? 알았죠? 그건 참고는 해두세요. 어쨌든 미지수가 2개, 식이 하나인 상태는 이걸 만족하는 해는 졸라게 많아.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에요의 해만 해도 1, 1 넣어주면 성립. 2와 마이너스를 넣어도 성립. 3과 마이너스 3 넣어도 성립. 엄청 많거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아무거나 내가 막 0, 0 넣는다고 성립하지 않잖아. 맞죠? 모든 실수는 아니지만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 그 중에서 우리한테 풀 수 있는 조건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조건이 첫 번째가 무슨 조건? 정수 조건. 얘는 실수냐? 정수 조건.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실수 조건. 자, 저기 있는 거 보지 말고 얘기해 봅시다. 방학 때 배웠던 거 기억해 보세요. 정수 조건은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해줍니다. 어떻게 풀었지? 그렇지. 자, 곱이꼴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를 할 때 여기 보면은 여기만 볼까?
변형한 다음, 그래서 좀 더 서술하고 있는 문제집을 보면 주어진 식을 적당히 변형하여라고 해요. 그 적당히가 겁나게 어려워. 오케이?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살짝 바꿉니다. 상수항은 결국 다른 항들은 건들면 안 돼. 상수항을 변형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상수항은 변형될 수 있으니 무시한 채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해요. 결국 포인트는 인수분해거든. 상수항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음이거든. 알았죠? 그러고 나서 풀어줍니다. 9요. 두 번째는 실수조건. 근데 얘의 풀이는 사실 쟤도 두 개냐? 하나밖에 없지. 두 개가 있습니다. 필수조건을 푸는 거는요. 첫 번째 기본꼴. 제곱과 제곱이 0이 되도록 합니다. 꼴로 변형을 해준 다음에 각각 는영으로 푸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인수분해 요거는 곱이꼴로 인수분해했고 얘는 아직까지 는 K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때 이 정수조건의 포인트는 얘가 정수거든. 그리고 XY도 정수라서 얘네들도 정수거든. 뭐야 이거? 정수거든. 그럼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이 앞에 있는 정수는 뒤에는 정수의 뭐야? 약수입니다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고요. 얘는 뭘 이용한다?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을 해서 푸세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풀은 아마 다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곱식으로 못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아까 네가 푼 게 요거에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B는 건들지 못하지만 앞에 거는 당연히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그 20번. 그 2번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만약에 제곱식 못 만들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것도 잘 정리해두세요. 저기 보면 없을 거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면 돼요?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어요. 알았죠? 아, 여기 있네. 방법 1만 있었구나. 방법 2 있겠네. 여기 있네. 알았죠? 여기까지가 부정방정식입니다.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무슨 근? 아까 저기도 이름 나왔었지? 공통근. 근데 하나가 더 있다. 좀 이따 할 거야. 자, 개인설명 일단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싹 정리하고 대표적으로 한 문제까지만 풀고 마칠 거예요. 알았죠? 일단 그 전에 개인설명 좀 싹 다 하자. 공통근 문제는 근데 뒤에 봐도 알겠지만 별로 설명할 만한 게 없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단계. 방법 1, 2가 아니라 1단계, 2단계야. 먼저 뭐예요? 공통근을 뭐로 둡니다? 알파라고 두고요. 주어져 있는 두 2차 방정식에 뭐 해줘요? 대입을 해줘요. 물론 익숙해지고 나면 알파 대입 안 해도 돼. 나는 알파 사실은 대입 잘 안 합니다. 보여줄 때만 대입하지. 그 다음에 대입한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뭐 해줘요? 결국 주어져 있던 2차식 두 개를 가지고 뭐 해줘요?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99%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 정도는 적당하게 실수배를 한 후 더하기 빼기가 있긴 해. 알았죠? 결국 더하기 빼기를 왜 하는지만 생각해주면 돼요. 알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무슨 근? 정수근. 어떠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정수인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문제야. 알았죠?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갖는다. 요거는 무슨 문제라고 생각을 일단 먼저 꼭 기억을 해두냐면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 빠뜨리지 마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갈 거야. 근데
근도 알파, 베타, 미지수도 K. 미지수가 3개인데 합과 곱에 대한 식이 2개가 등장하는, 팔 내리자. 식이 2개가 등장하는 저기 저 파란색으로 써놓은 미지수 3개씩 2개짜리 부정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2개를 적당하게 연립해서 식 하나로 고치면서 미지수 2개를 남겨야 돼. 그러고 나서 알파, 베타만 남기면 알파도 정수, 베타도 정수라서 부정방정식 중에 어떤 문제로 간다? 정수 조건 문제로 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물론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안 나오고 요걸로 거의 대부분 풀린다 보시면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총 심화 유형 3가지인데 정수근은 있나 모르겠다. 마플 되었나요? 자, 그래서 원래는 시간을 좀 주면 좋겠지만 시간을 주기까지는 힘들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풀어버릴게요. 자, 맞다. 필기 시간 준다고 했지. 자, 내가 지금 풀 3문제는 있네? 요 3가지거든요. 필기할 사람들은 일단 필기 먼저 하세요. 알았죠? 저 3개는 원래 내가 시간 안 주고 그냥 푸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풀고 싶은 사람들은 풀이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일단 잘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영상 다시 보시면 되니까 또. 알겠죠? 자, 요거 필기할 사람 필기하시고 혹시 필기 다 한 사람들은 애들 필기한 동안에 저 3문제 좀 풀어주세요. 알았죠? 풀어보세요. 그냥. 752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한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 근데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됐어? 꼴랑식 하나 줬잖아. 뭐 앞에서 x 플러스 y는 2다를 만족시키는 x, y에 대하여 이런 것도 없고, 그치? 그냥 식 하나 띡 주고 나서 뭐 하세요? 이거를 만족하는,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 우리 앞에 풀이하면서도 그게 나왔어. 결국 알았죠? 막 근각계수관계나 판별식 써봤더니 하필이면 저런 식으로 식이 2개가 나오더라. 뭐 이렇게 불렸었을 거야. 어쨌든 그때 너희들은 부정방정식이네 라는 거를 확인을 했다면 반드시 xy에 대한 설명을 보셔야 됩니다. xy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정수 조건인지 실수 조건인지를 보라는 얘기였어요. 지금은 정수라고 했죠. 일부 문제들은 여기 있나? 없네. 자연수라고도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뭐 한다? 요 녀석을 뭐 해주세요? 정수 조건 문제. 상수항은 없는 셈 치고 인수분해를 진행해보세요. 자, 그럼 선수야 한번 얘기해봐. 그렇지. 그렇지. 얘는 어떤 문제로 보여?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가 바로 나오면 더 땡큐고 안 보인다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x도 1차고 y도 1차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라고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지 혼자 이렇게 툭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건 거의 10중 8구 앞에 있는 얘가 공통인수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 맞죠? 인수분해 나랑 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도 내 맘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바뀐 거야? 상수항에. 갑자기 4가 생겼다. 그치? 그러면 이제 처음 다시 보자. 원래 상수항은 좌변에서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4가 됐다는 얘기는, 플러스 4가 됐다는 얘기는 뭐 더했다는 얘기야? 그럼 우변도 5를 더해주시면 되죠. 좌변에 5를 더했으니 우변도 5. 맞죠? 또는 좌변에서 뭐 마이너스 더 붙여야 됩니다. 해도 좋고요. 어쨌든 5만 넘길게요. 그러면 좌변의 식이 인수분해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x는 정수, 정수 빼기 정수도 정수. y는 정수, 정수 빼기 정수도 정수. 정수하고 정수를 곱해서 5라는 정수를 만들고 싶어요.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거는 앞에 있는 정수, 정수는 무슨 정수? 이 정수의 약수들.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통째로 가질 수 있는 놈들을 약수와 약수 곱하기 꼴로 바꿔주시는 거죠. 익혀봐야 몇 개 안 나옵니다. 알았죠? 자연수면은 1, 5 같은 건, 마이너스 같은 건 제외하면 되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순서를 이렇게 나가지고, x와 y를 보시면 돼요. 7과 3이면 됩니다. 3과 7이면 되죠. 마이너스 3과 1이면 되고요. 1과 마이너스 3이면 됩니다.
그때 만들 수 있는 x 플러스 y는 10, 10, 마이. 최대값은 10이 되겠네. 답은 5번. 되니? 요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끝. 알았죠? 그래서 상수항을 내 맘대로 바꿀 거니까 일단 보지 마. 보지 말고 문자들만 보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알겠죠? 네. 그리고 나서 몇 번을 가보냐면 756번부터 갈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예요? 또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뭐야?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을 하나만 주고 나서 xy를 찾아달래. 부정방정식인 게 보여? 그럼 이번에도 역시 뭘 바라봐야 됩니다. 너희들은 xy에 대한 설명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무슨 조건? 실수 조건. 그럼 실수 조건이라면 두 가지 풀이가 있다는 것도 까먹지 말고 상원아,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하나는 제곱식들의 합의 꼴, 다른 하나는 안 되는 꼴. 알았죠? 그럼 제곱식들의 곱의 꼴로 갈 때는 뭐가 힌트냐면 1차항들이 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보여야 돼. 마이너스 4xy를 바라보면 뭐인 것 같아? 이건 것 같잖아. 그 다음에 1차항 얘를 보니까 뒤에 있는 놈들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완전 제곱식과 완전 제곱식이지. 그래서 5y제곱이 이렇게 뜯어져야 돼요. 요거를 찾아가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연습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찾았어요. 그럼 제곱과 제곱의 합이 0이 되고 싶으면 둘 다 0. y는 뭐겠네? 그러면 x는 뭐겠네? 그렇게 xy를 찾고 끝. 그래서 더한 값을 물어보고 끝. 답은 2번. 됐나요? 요거 솔루션 1. 근데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 교재에서는 막 섞고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아까 내신 대비 교재 잠깐 물어봤는데 일단은 유형을 그렇게 막 구분을 짓지 않을 건데 그래도 좀 웬만하면은 비슷한 것들끼리 묶긴 묶을 거야. 이름은 안 붙이고 내가 뭐 표시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모여는 있을 거야 아마.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요. 섞여 있을 거예요. 알았죠? 좀 유형 순서로 기본 문제, 심화 문제,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약간 이런 순위로 보면 돼. 알았지? 자, 그럼 754번 오늘 마지막 문제 갈게요. 넘어가도 돼? 자, x에 대한 2차 방식 나왔지? 근데 무슨 근? 아씨, 마지막 아니야. 공통근 해야 돼, 우리.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지? 무슨 근을 가진대? 무슨 근? 자연수근. 조금 넓게 얘기하면 정수근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정수근을 만났다는 너희들은 일단 뭐 쓰고 시작하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고 시작하세요.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고 나니까 어때? 아니, 문자는 3개인데 식을 2개밖에 안 줬지. 맞죠? 이것도 일종의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머, 식이 3개인데,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네? 문자 하나 사라지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이런 꼴의 부정방정식을 만들어야지. 누굴 사라지게 합니다? m 사라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이제 보여? 좌변의 인수분해가 없던 플러스 1이 갑자기 생겼으니 우변도 1을 더해주세요. 그럼 너희들은 정수와 정수의 곱이 정수 8이 들어가는 정수들 1, 8, 2, 4, 4, 2, 8, 1 끝. 왜? 알파베타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음수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알파베타 찾으면 끝나요. 알았죠? 이게 정수근 문제야. 그냥 부정방정식의 정수조건이랑 비슷하지. 근데 첫 출발이 그냥 2차 방정식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너희들이 써야 돼서 나는 따로 설명을 하긴 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됐죠? 혹시 필요하겠니? 154? 저것만 있으면 되겠니? 한번 풀어봐, 집에서. 마플이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있는 문제가 너무 빈약해. 그래서 있는 걸로 연습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공통근 문제, 오늘 진짜 마지막 문제 빨리 풀고 마칠게요. 자,
별표 하나만, 아니다. 이건 유형 자체가 별표라서. 758 가자. 758. 일단 문제가 어떻게 생겼습니다. 대놓고 문제에서 공통인근, 공통근 뭐 이런 명칭을 쓰고 있죠. 그러면 뭐라고 둘게요? 공통근을 나는 알파로 둘게요. 알파를 안 두고 해도 된다. 근데 나는 기본풀이 갈 거야. 저 녀석들에다 대입합시다. 자, 창원아. 대입을 해봤어. 두 식을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왜요? 왜요? 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그렇지. 그러면 더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내가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고 했잖아. 더하는 경우는 도대체 언제일까? 상수항? 인수분해. 더하는 경우는 왜 더하냐면 최고차의 계수 음수 아니에요. 최고차의 계수는 똑같은데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더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더하게 되면 뭐가 사라질 때? K들이 사라질 때. 미지수 하나 남길 때, 하나 남길 수 있을 때는 더하긴 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어쨌든 지금은 K 안 사라지죠. 더한다고 해서. 그래서 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빼보면 알지. 뭐가? 그 다음 과정이 뭔지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 말하고 있다. 그치? 첫 번째, K가 2입니다.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자마자 K가 2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 왜 K가 2인 거는 말이 안 될까? 왜 말이 안 되죠? K가 2인 거는? 아니요. 그렇지. 정확하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고 있는데 K가 2가 되면 얘도 2x-2이고 얘도 2x-1이라서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즉 두 개의 근이 모두 공통근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오직 하나라는 말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알파가 2일 수밖에,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 알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뭐 나와요? K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K도 찾았고 공통근도 찾았고 답 다 나왔지? 답은 마이너스 2. 1번. 요게 공통근 문제예요. 그래서 부정방정식과 공통근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또 역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 너희들 시험 범위의 오늘 마지막 단원이에요. 알았죠? 숙제는 여러 가지 방정식 쪽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혹시 다음 주 수업 우리 화목 맞지? 다음 주 수업 올 때 혹시 시험 범위 좀 더 정확해지고 부등식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따로 모아가지고 한 마디 좀 따로 보충 좀 하게. 알았지?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